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경기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그 기점이 되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초 첫 경기 둔화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경제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장기간 누적되어 왔던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지난 11월 8일 지난달 발간했었던 11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둔화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10월에는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다. 하지만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내수 흐름이 정체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이라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에 따르면 11월 국내 실업률은 바로 3.2%로 11월 기준으로 해서 1999년 11월 3.3%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기업 투자도 위축이 될 전망인데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한국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44개사 회원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경영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기업 가운데 50.3%가 내년 긴축 경영을 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상 유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렇게 올해 조사에서 본격적으로 긴축 경영 기조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또 70%의 기업들이 현재 우리 경제가 장기형 불황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에다 이렇게 기업이 긴축 경영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투자, 고용, 생산 그리고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불황의 골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ICT와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R&D 투자 금액 1위를 기록했었다라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자료였고 그렇다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1000대 기업 R&D 투자 순위로 1위로 아마존이 올라왔고요. 226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2위는 알파벳, 3위는 폴크스바겐, 그리고 4위가 삼성, 5위가 인텔이었는데요. 전체 매출 가운데 R&D 투자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가 한 자릿수로 낮은 상황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가 20.9%로 높습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10%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벌고 있는 매출의 10분의 1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중국의 R&D 규모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34.4% 급증해서 중국의 기세가 아주 상당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투자는 물론이고 AI와 폴더블폰, 통신 장비 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원 인사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조직 개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AI, 전장, 5G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투자 소식에 주식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어제 충북 충주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 제2공장에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미래 로드맵은 바로 수소 경제다. 수소 사회를 주도하는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수소차의 부품의 국산화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우디가 지난 6월에 현대차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협업하면서 수소차를 생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것이 수소차 관련 기술력이 현재 우리 기업들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요. 정의선 부회장의 선언으로 수소차 대량 생산에 증설 투자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2030년까지 총 규모는 7조 6천억 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020년까지 2년 동안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3,000대 규모인데 11,000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고요. 현재 대비해서 3배, 4배 정도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바로 현대차 국내 50만 대 수소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테마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우리가 전기차에서 봤듯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큰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시세가 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잘 포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현대차의 투자 모멘텀과 또 이러한 혁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크게 열광을 하고 있고요. 향후 시장은 계속해서 의심을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과연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말이죠. 정부와 기업에서 돈의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소차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정책들과 또 투자들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로서 수소차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구매로 이어질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수소 경제에 대해서 스터디에 들어가 보셔야 되겠고요. 또 소프트뱅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인물이죠. 손정희 회장이 나의 시간과 두뇌의 97%를 쓰고 있다는 AI에 대해서도 내년을 대비해서 현재 스터디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싸움에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입장, 혁신의 입장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에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ICT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을 요약해봤습니다. AI, 폴더블폰, 통신 장비, 전장화, 수소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5G, 콘텐츠, VR 같은 분야가 될 텐데요. 그런데 신경 쓰이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경기 둔화를 첫 언급하면서 AI가 국가 운명을 좌우하게 될 선도 기러기가 될 산업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드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AI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국이 차세대 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회를 잡느냐 혹은 놓치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국 수소 연료전지 특허 130개 갖고 있는 캐나다의 업체를 지난 8월에 인수했습니다. 바로 캐나다 수소전지 기업 발라드라는 기업인데요. 수소차의 심장, 연료전지의 글로벌 선도 업체고요. 발라드의 최대 주주로 오른 것이 디젤 엔진 업체 중국의 웨이차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2021년에 중국 수소 트럭 그리고 중국의 수소버스에 들어가는 전지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화장품, 반도체, AI, 전기차, 수소차까지 중국이 M&A와 인력 유출로 인해서 추월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초격차에 주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